자, 여러분들 이제 화학결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화학결합 끝나면 이제 분자 구조할 거예요. 네,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안녕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계속 볼 거야. 우리는 언제까지? forever 꿈속에 나타날걸. 자, 어쨌든 여러분들 화학결합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끊어지는 거. 전자가 관여하는 거 알아. 그치? 그러면 진짜 전자가 관여할까? 이런 질문은 생각 안 해봤죠. 그쵸? 근데 화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냐? 확실해? 이거를 의문을 품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전자가 관여하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전류를 흘려준다는 건 전자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죠?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극과 음극에서 전자를 가지고 있던 놈은 전자를 뱉게 될 테고 전자가 없는 놈은 전자를 갖게 될 거야. 그러면 이온이었던 애들이 원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온이라서 결합했던 애들이 원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양극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분해가 되겠네.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발칙한 발상을 하게 돼서 아주 개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됩니다. 분해가 되겠네. 바로 이런 분해를 우리는 전기적으로 분해했다. 그래서 전기 분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건요. 전기 분해에 대해서 뭐 다 배운다는 게 아니야. 하나의 반응만 볼 겁니다. 이온 결합에서 하나의 반응, 고온 결합에서 하나의 반응. 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여기는 건 뭐야? 우리는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느냐, 관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시 하나씩만 볼 거예요. 그러면 전기 분해는 안 배우겠네? 아니죠. 산화환원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뒤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온 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에 실제로 전자가 관여하느냐? 전자가 관여한다면 플러스과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될 거다? 분해될 것이다. 그럼 분해가 되면 그때는 전자가 관여했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너무 뭉쳐있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게 너무 뭉쳐있어. 그럼 무슨 상태일까? 고체 상태가 되겠죠. 자, 이온 결합의 고체 상태입니다. 글씨 왜 이래? 자, 이온 결합의 고체 상태예요. 이온 결합의 고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죠? 없어요. 아쉬워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너무 짝짝꿍이 잘 맞아. 찰떡궁합에 이런 애들 끊으려고 생각하면 이거죠. 그쵸? 얘들은 일단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라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전자가 움직여야 돼. 근데 얘네들의 지금 고체 상태는 전자 자체가 양이온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전기를 흘려줘서 분해되고 뭐 말고 그럴 게 없는 거죠. 그쵸? 왜? 전기가 안 흐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액체 상태를 봐야겠죠? 액체 상태. 그쵸? 얘는 지금 뭉쳐있지 않아. 즉, 액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액체 상태. 액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있지요. 왜? 액체가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서로 간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온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전기가 흐르겠죠. 자, 그래서 이 액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전기 분해할 때 이런 복잡한 그림 다시 접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굳이 볼 필요 있겠습니까? 없지요?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해서 이런 그림입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후련하죠? 예, 좋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써있는 게 NaCl 용융액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녹였단 얘기지. NaCl은 이온 결합이야. 녹는 점이 높아요. 그럼 얘를 녹이려면 열을 많이 줘야 되지. 왜 그럼 개고생을 해야 될까?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면 녹잖아.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용융액이 돼도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자유롭게 되어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테고 물에다 녹여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근데 굳이 녹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용융액을 쓰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니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에다 녹이면 Na 플러스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H 플러스가 솔랑 전자를 먹어버려요, 먼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지금 단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잠깐 또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용융액은요. 고체가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가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용액을 사용하는 거고 물에다 녹이지 않는 거는
다른 놈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용액을 쓰는 겁니다. 힘들게 녹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 보면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어. 이거 벌써 보면 머리가 깜깜해집니다.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예,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NaCl이에요.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생각하자. 이 Cl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 플러스 극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 그렇지. 플러스 극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지? 왜?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잖아. 그러면요, 이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가겠네. 여기에 Cl 마이너스 들어가겠네요. 그럼 당연히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일단 이렇게 쓰면 반은 끝난 거예요. 벌써 반이. 예. 뭐 이거밖에 안 썼는데 반이 끝나요. 예, 반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에 갔어요. 플러스 극에 가면 어떨까? 전자가 없죠, 플러스 극은. 그러면 Cl 마이너스는 가서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를 주고 싶어지는 거야. 이 새끼 하나도 없어. 너무 불쌍해. 전자 줘야겠어. 전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주고 Cl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 하나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Cl, 염소는요, 이렇게 혼자 다닐까? 절대 안 다니죠. 염소 기체로 행동하죠. 염소 기체는 이원자 분자죠. 즉 Cl2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2Cl-가 들어가게 될 테고요. 전자도 결과적으로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반응이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Na 플러스는 당연히 마이너스는 어때요? 전자가 많이 있겠죠. 그럼 전자를 받겠죠? 전자를 받고 나트륨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전자 내뱉는 것과 여기에서 전자 얻는 게 틀리죠. 그럼 뭐야? 전자가 남아돌아? 전자 잔치야? 자, 여러분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 항상 플러스 극에 내뱉은 전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극에서 받은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2개의 전자를 내뱉었다는 얘기는 여기도 2개의 전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Na 플러스는 전자 1개씩만 받아요. 그럼 얘가 2개가 반응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2개의 NA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면 이 녀석은요 서로 이렇게 까이고 결론적으로 이 Na 플러스 이 Cl 마이너스 해가지고 2개의 NaCl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죠. 지금 잘못했네요. 예, 그럼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대로 쓰면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내가 헷갈리네. Sorry. 자, 어쨌든 여기 그대로 쓰면 2개의 Na 플러스와 2개의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2개의 NA와 Cl2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분해가 일어났죠? 분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분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일단 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굳이 녹여야 되냐고.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극에서 Na 플러스가 반응 안 하고 딴 놈이 반응한다 그랬지. 그치? 물에다 녹이면 누가 반응해요? Na 플러스 대신에 수소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H 플러스가. 이 내용은 표준환원 전이에 관련된 거고 이건 화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물에 녹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용융액. 굳이 녹인다 그냥. 물에 녹이지 않고 그대로 녹인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분해를 할 때 NaCl은. 어쨌든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은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되겠죠? 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이제 판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봐야겠죠? 자, 공유결합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분해하는 걸 볼게요. 물을 분해하는 거 보는데요. 정극만 봐도 지금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얘 지금 플러스에 연결됐고, 마이너스에 연결됐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H2O는요, 공유결합이니까 딴 거 없지만, 전기 음성도 봤을 때, 산소가 3.5, H가 2.1이었어. 그치? 그럼 얘가 아무래도 전자를 더 갖고 싶겠죠? 그쵸? 부분적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근데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갖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소가 2 마이너스 H가 플러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죠? 그 얘기는 산소는 당연히 플러스 극쪽으로 갈 테고 그 다음에 수소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거만 봐도 일단 알 수 있고 부피 봐봐. 얘하고 얘 봤을 때 얘가 더 많잖아. 그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을 분해했을 때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야.
그럼 수소가 부피 2개, 산소가 1개겠네. 그럼 당연히 이쪽이 수소란 얘기고 이쪽이 산소란 얘기겠죠. 부피 2개니까 이렇게. 그죠? 딱 이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H2, 그다음에 B는 O2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판별해서 끝내면 재미가 없죠. 아까처럼 반응을 봐야겠지. 자, 물의 반응은요, 여러분들 계속 중요할 거예요. 계속 중요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에 관심을 가졌어. 나도 신바람 박선생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서 화학에 관심을 가지면 화투를 선택하겠죠. 그때도 물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화학평형 파트에 산화환원평형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트 하니까 뭔가 좀 말이 자꾸 이렇게 막 혀가 꼬이네. 그죠? 예. 미안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3단원, 화투 3단원 화학평형, 그 중에서도 산화환원평형 그 파트에서 물의 전기 분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물론 화원에서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보기 전에 일단 인트로부터 합시다. 처음에 시험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애초부터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기체가 오면은 어차피 수면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기체가 포집되면서 수면이 내려갈 테니까 이 내려가는 양을 보고 부피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비어 있으면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은 안 됩니다. 왜? 순수한 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물론 여러분이 화투를 배우면요, 물도요, 순수한 물도 자동이온화라는 게 있어서 전기가 아주 미세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 분해가 될 만큼 흐르진 않아요. 굉장히 조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한 물은 일단 전기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의 전해질을 넣는 거예요. 아까 우리 Na 플러스 봤죠? Na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가면 수소가 오히려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Na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을 분해할 때. 어차피 수소가 반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땡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응을 봅시다. 이 반응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암기도 하고 이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요, 요거부터 쓰시고 하시면 되겠죠? H2O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들어가면 돼요? H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요렇게 일단 들어가자 그랬죠. 그렇죠? 그럼 H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갈 테고 O2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겠죠. 근데 여기다가 O2 마이너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안 될까? 얘네는 사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쓴 것뿐이지 요거 구분하려고. H2O는 H2O죠. 그렇죠? 공유결합이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단은 H2O라고 적는 겁니다. H2O.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극도 H2O입니다. 어쨌든 플러스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산소가 발생할 거야. 근데 산소도 혼자는 안 다니죠. 그 얘기 무슨 말이야? 2개가 다닌다는 얘기죠. 산소가 2개 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물이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이 2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2개 빠지면 수소는 몇 개 남아요? 2개 있는데 이게 2개니까 4개의 수소가 남겠지. 그치? 4개의 수소. 결합이 다 끊어져야 되니까 OHH 이 결합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쵸? 그럼 HH 이렇게 남잖아. 근데 2개니까 HH 남겠네. 오케이. 그러면 4H 플러스가 나오게 되겠죠. 4H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전자를 주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4개의 전자를 플러스에게 주는 꼴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H2가요, 이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바뀌어요? 수소를 발생할 겁니다. 수소는 당연히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H2가 발생할 거야. 그럼 H2 됐죠. 그쵸? H2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 잘 생각해봐. 이렇게 결합이 있는데 굳이 이 녀석이 산소를 내뱉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내뱉어야 돼서 이걸 자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수소를 빼면 되잖아. 수소를 빼야 되는데 그냥 수소만 주면 되는 건데, 그냥 수소만 주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이 결합 강한데 이거 2개를 다 끊을까? 잘 안 끊어요. 그냥 이거만 끊습니다. 이거 끊어서 야 이거 가져가 이러고 말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남아요? OH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2개의 OH-가 생성이 됩니다. OH-가 생성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지금 일단 물이 2개고,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물이 2개야겠죠? 그 다음에 전자 2개를 얻어서
전자 두 개를 얻어서 OH-, OH- 이렇게 줬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이게 뭐야? 무슨 법칙? 전하량 보존의 법칙. 전하량 보존의 법칙. 얘는 2-인데 얘는 4전자예요. 그쵸? 두 개의 전자인데 네 개의 전자야. 맞춰줘야겠죠? 곱하기 몇 하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곱하기 2 하니까 4가 될 테고요. 그래서 얘도 전자의 개수가 맞춰질 테고,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 2 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2 해주면 4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까면 되고,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남아요? 여기는 6개의 H2O가 되고요. 6개의 H2O가 되고, 이 상태에서 O2가 어떻게 되는 거죠? O2가 O2 플러스 2H2 플러스 얘는 어떻게 돼요? 4개의 물이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낼름 붙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깔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결론적으로 2개의 H2O가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O2 플러스 2H2라는 우리가 아는 식이 완성되겠죠. 자, 여러분들 복잡해 보여요. 그쵸? 복잡해 보여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시작점은 이겁니다. H는요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O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거 해놓고 끼워 맞추게 하면 돼요. 선생님은 뭐 똑똑해서 그러나? 물론 나는 똑똑하긴 해요. 근데 외우지 않습니다. 나도 그냥 끼워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이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씩만 해보세요. 그냥 베끼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베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셔서 한두 번만 하면요 그냥 바로 외워져요. 별거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물도 어떻게 된 거야? 분해가 됐죠? 이 물도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피비는요 H2가 2개이고 산소가 1개예요. 그러면 2대 1의 부피비를 갖겠네요. 2대 1. 그쵸? 그러면 수면이 내려가는 비도 2대 1이 되겠네요. 아까 시험관에서. 그리고 분해가 되었다는 건 공유결합은 무엇이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나트륨, 그 염화나트륨 했을 때 조금 선생님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요겁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2개의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2개의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서 2개의 NA와 Cl2가 됐죠? 그쵸? 2개,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쓰는 거. 요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좀 암기 좀 하시라는 거야. 아까 내가 이거 암기하라고는 안 했죠? 웬만하면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외우려는 게 아니야. 암기를 하면 문제 풀 때 빠르다고요. 여러분은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선생님처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순수하게 화학이 좋아서 배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암기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화학이 좋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화학이 좋으니까 또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치중하더라고. 그러면 기분 좋게 풀어야지 그나마 화학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화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럼 쉽게 풀려면 암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바람 박선생과 즐거운 과학을 딱 지저분해서 즐거운 과학이 안 보이네. 이거 그냥 내 회심의 멘트인데 이거 속상해 그냥.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화학 결합에 대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화학 결합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머리가 아픈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별거 아니네 그랬다가 지금 요 전기분해 쪽에서 머리가 아픈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것도 별거 아니니까 꼭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요 화학 결합에 대한 여러분들 내신 대비 문제풀이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You win!